청약 파티가 열린다. 97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흙 속에 진주가 있는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청약 잔치가 열릴 것 같고요. 서울 쪽은 또 이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97 공급 대책의 좀 구체적인 부분, 지난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내용, 제가 국토부 회의도 갔다 와서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기회다 싶은 점은 오늘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파티가 열린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 97 대책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합계 135만호 착공입니다. 134.9니까 135만호 정도 되겠고요. 착공 물량이 2030년에 제일 많이 몰려 있고 꾸준하게 이 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서울은 83,000호니까 역시 서울은 많이 안 나오네요. 계획처럼 진행이 되더라도 서울은 2030년에 83,000호, 그러면 총 합계가 33만호, 135만호 중에 33만호 정도가 서울이고 나머지 117만 정도는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이니까 주로 경기, 인천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서울은 계획처럼 진행해도 33만 호인데 이마저도 저는 서울은 좀 계획 달성을 못할 것 같고 경기, 인천 지역은 이 부분 공공택지는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 2018년에 3기 신도시를 발표했잖아요. 그 사이에 구역 지정 2019년에 하고 토지 보상을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토지 보상이 끝났고 고양 창릉 또 문화재 일부가 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도 꽤 진행이 됐는데 물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만 2030년 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5개는 어느 정도 윤곽 2030년 전에 착공이 가능하리라는 게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이 5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머지 광명, 시흥이라든지 다른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 서울의 공공택지가 2만 7천 호 착공이 된다고 하는데 서울의 공공택지가 2만 7천 호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서울을 빼더라도 한 35만 호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노후시설 유유부지를 통해서 3만 8천 호, 도심지 주택공급 36만 5천 호. 야, 이게 가능할까? 민간 공급 여건 개선 21만 호. 이런 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기타 33만 5천 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건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택지에 지금 집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공급 물량이 나오면 괜찮고 공공택지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고하수원에 사서 밥 달고 나무 심고 이제 열매가 열릴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공공택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공한다는 게 뭐예요? 착공하면 분양을 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37만 호 중에 서울은 빼더라도 한 35만 호 정도는 35만 호 중에 좋아요. 한 30% 포기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25만 호 정도의 청약 파티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현 가능성 37만 2천 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빼더라도 35만 호 정도.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못 믿겠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들 보기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하겠다. 노후 임대주택도 강서구 가양동하고 노원구, 중계동, 상계동 이런 쪽, 월계동하고 수서의 일부인데 이거 23,000호 재건축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될지 노후 공공청사
뭐 계획처럼 뭐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뭐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용지도 이게 뭐 계획처럼 진행이 될지도 일단 봅시다. 그래서 유유부지도 그렇고 성대 야구장 1800군데 도봉구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도 아니고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700호, 송파구 위례 업무시설 부지 1000호 정도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뭐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택지, 재건축 재개발도 뭐 복합개발 사업 5만 원. 계획은 좋죠. 일기 신도시 6만 3천 원.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일기 신도시가 진짜 생각보다 암초들이 굉장히 많고요. 통합 재건축하게 되면 주민들이 갈등도 많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결과는 지켜봅시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앞으로 공공택지에 나오는 분양, 물량, 착공이 되면 분양을 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계획을 보게 되면 원래 계획은 25만 1000호가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12만 1000호 정도를 더합니다. 더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2만 1000호를 더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LH 직접 시행, LH가 시행사가 되겠다는 거고요. 공공택지 효율화, 어떻게 용적률을 좀 올리고 용도 전환, 상가 용지들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고 사업 속도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12만 호 정도를 더 늘리겠다. 원래 25만 1000호에서 12만 1400호를 더 늘려서 37만 호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계획이고 이 중에서 뭐 서울시 물량 좀 빼고 헛수 빼더라도 이리저리 빼더라도 한 25만 원 5년 동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파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H 직접 시행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걱정입니다만 170조가 넘는 부채 2029년까지 26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뭐 공익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국토부 회의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내년부터 이제 임대 수익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지어서 이제 임대료가 내년부터 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채권 발행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공익의 목적으로 작정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을 추진한다는데 LH 부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좀 인정도 해주고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일군 건설사들이 제대로 참여를 할까?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굳이 우리는 LH가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건설 업계들이 PF 자금난에 미분양에 분양 시장 또 양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일군 대형 건설사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생각해 보게 되면 제작비의 10% 정도 안전마진 주니까 제작사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큰 돈 안 벌어도 큰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거죠. LH는 시행 이익을 좀 포기하고 돈은 적게 주는 대신에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벗어나려면 안정적인 수익 구조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돌리는 게 중요한데 LH가 또 일거리를 준다고 하니 뭐 건설 원가에 플러스 한 5%, 한 10%더 얹어 주겠죠. 이 정도면 일군 건설사들도 경기가 좋을 때는 참여하지 않아도 지금은 좀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때 얘기 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설사 생각해 보게 되면 올 상반기에 하남교산에 A2 블럭, A2 블럭 프로듀어드 퍼스트 분양을 했는데 그게 LH 직접 시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꽤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군 건설사들, 레미안, 자이,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 충분히 참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품질은요? 많은 분들이 또 걱정 안 합니다. LH가 품질이 좋을까? 좋을 리가 없죠. LH가 품질이 너무 좋으면 국민 예산으로 주택수를 많이 안 늘리고 특정 아파트만 품질을 높이게 되면 그 아파트 당첨되는 사람만 땡 잡게 되니까 LH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LH 아파트의 엄청난 품질, 민간, 레미안, 자이 같은 그런 엄청난 퀄리티를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주거 인프라를 봐야 됩니다. 어디에 짓느냐. 판교 신도시 생각해 보게 되면 판교 신도시 어땠어요? 지금 최고의 신도시로 평가를 받는데 판교 신도시가 아파트가 고급입니까? 아니잖아요. 판교 신도시 어때요? 품질보다는 입지. 판교 신도시가 최고의 신도시로 인정받는 데는 입지. 두 번째는 교통, 교육, 현대백화점 같은 편의시설 이런
주거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이 있는 또 신분당선이 있는 판교가 최고의 신도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마곡지구를 가봐도 마곡지구도 일자리도 많죠. 교통 좋죠. 주거 인프라 좋죠. 마곡지구에 있는 엠벨리 아파트는 SH공사가 지었기 때문에 품질은 솔직히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는 볼 것 없어요. 그런데 주거 인프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GTX도 연결이 되고 주거 인프라, 학교, 편의시설 잘 갖춰질 거잖아요. 여기에 LH가 시행해서 저렴하게 나온다면 우리가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약에서 당첨이 되면 그만이고. 그럼 물량이 어디 나오나 한번 볼까요? 물량 어디 나오나?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좀 뽑아왔는데 수도권 서부를 보게 되면 물량 많아요. 고양 창릉 속도가 빠르죠. 3기 신도시. 여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이게 지금 빨리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고요. 광명 신도시가 가장 큽니다. 7만 호 정도. 요거는 속도가 좀 늦기네요. 이제 토지 보상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하고 시흥 은계지구도 있고 안산 장상도 있고 안산 신길 2지구 시흥 금호도 있고 양주 장흥 고양 지축 뭐 작은 단지들 이렇게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많아요. 수도권 서부 지역들만 봐도 이렇게 물량이 많고요. 동부를 보게 되면 동부도 많죠. 지금 물량을 한번 볼게요. 동부도 보게 되면 3기 신도시 하남교산 가장 인기가 높은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여기 구리 갈매도 있고 과천지구 있고 지식정보타운 있고 의왕 오전지구 있고 서울은 서리풀지구도 있구나. 서리풀지구도 가능성 높겠네요. 공공택지 서리풀지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아마 대박 로또가 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남부권에도 물량 많다. 물량 많아요. 자, 볼까요? 일단은 시흥, 광명 시흥 신도시, 과천, 요건 아까 앞에서 봤고, 의왕, 군포, 안산, 수원, 당수이, 화성, 봉담 3지구, 화성, 진안, 윤근능이 있는 화성 세교도 있고 평택도 있고 물량도 곳곳에 물량 많이 나옵니다. 자, 이 5년 동안 제가 지금 보여줬던 곳들에서 청약 파티가 열립니다. 공공분양의 특징은 청약 가점제가 아니고 납입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월 25만 원씩 납입을 하시기 바라고 거주자 우선 66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택지의 경우에는 거주자 우선 물량을 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지역들 그러니까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인천 계양, 부천에 계시는 분들은 부천, 하남에 계시는 분들은 하남, 남양주에 계시는 분들은 남양주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지역에 물량이 나오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공공택지가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인천 경기에는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하지만 단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대기 수요가 많겠죠. 인천 경기에 물론 과천이나 분당은 좀 제외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서울은 서리풀 지구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물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수도권, 경기, 인천은 공공택지 물량으로 안정이 될 것 같고 서울은 아마도 규제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지정될 것 같아요. 전세대출도 강화되는데 규제지역 어디? 저는 추석 전후로 보고 있고요. 마포, 성동구, 강동, 동장, 요즘 강동도 불장입니다. 고덕 제가 오늘 갔다 왔는데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25억 전용 84가 25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의도 목동, 과천, 성남 분당구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1.3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정도 이상이 되면 지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당이 22배 이렇게 주로 20배 이상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석이 지나면 이제 터닝포인트 역할을 하는데요. 추석 지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확률 60%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규제가 나오게 되면 나오기 전에 또 사야 될 사람들은 미리 움직이는 게 좋겠고 또 급하지 않은 분들은 좀 지켜봐도 좋겠고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나오는 청약 대전
공공분양 수도권 지역에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도전, 청약통장 지금부터 정비하고 월 25만 원씩 넣으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